네. 오늘은 장중 강의 DDE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어떤 DDE 쪽에 관심을 가지고 DDE 그 엑셀 파일을 작성을 해서 쓰시고 싶은 분들은 요 교육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할 거는 여기에 DD 아이콘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해요. DD 아이콘을. 그럼 DD 아이콘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이걸 이제 안 끄집어내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DD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번마다 이게 기능에 와서 DD 시작을 누르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이렇게 단축 아이콘을 갖다가 끄집어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능에 가게 되면 환경 설정, 여기에 보게 되면 도구 모음이 있어요. 여기 도구 모음에서 다른 것들은 뭐 쓰시는지 안 쓰는지 모르니까 다 빼고서라도 여기에 DD 서비스 시작이라는 요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걸 체크를 하게 되면 요 아이콘이 여기로 쭉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콘만 딱 누르게 되면 DD가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까지는 돼 있는 상태니까 이제 아이콘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DD 아이콘을 실행을 하게 되면 요런 창이 열립니다. 요 창이 열려야지 뭐라냐면 키움의 서버하고 내 PC하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요 창에서 해외 선업, 해외 선업에서 이제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희도님이 거래하시는 종목이 있는데, 예, 일단 종목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예시만 들어주고, 나머지 이제 희도님 PC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으로 일단 세팅을 해볼게요. 나스닥 종목 코드는 NQU21입니다. 그러면 NQU21 구글물 들어오죠? 이놈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보내기. 그럼 여기에 보내졌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관심 종목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관심 종목 저장. 그러면 이 관심 종목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관심 종목을, 만약에 이제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처음에 한다면 관심 종목 창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 그룹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일단은, PHCC로 할게요. PHCC로 만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그룹이 만들어져요. PHCC라고 하는 그룹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요 그룹에다가 요 종목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다수의 종목이라고 하면 전체를 집어넣으면 되고 한 개 종목이니까 요 하나만 집어넣은 거죠. 나중에 이제 종목이 바뀌었어. 선물에서는 종목이 바뀐다는 의미가 나스닥에서 나스닥 바뀌는 것, 그러니까 월물이 바뀌는 거, 6월물에서 9월물 바뀌는 것도 종목이 바뀌는 거고요. 오일을 매매를 하다가 골드를 바꾸는 것도 종목이 바뀌는 겁니다. 월물 자체가 하나의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월물 매매를 하다가 12월물 월물 변경이 됐어. 그러면 12월 월물 변경이 되게 되면 그 종목들도 다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이제 저장을 하고요. 적용, 확인. 그러면 이게 이제 관심 종목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PHC 어디 갔어? 다시 한번 볼게요. PHGC 001. 들어와 있는데, 얘가 왜 PHC가 안 됐을까요? 종료를 하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외 선호. 그럼 여기 PHC 떴죠? 여기에 PHC가 떴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 그룹에 현재 NQ21 나스닥 9월물이 이제 등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필드는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필드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필드가 뭔지를 모르시잖아요. 모르시기 때문에 전체 종목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 이제 추가를 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 필드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엑셀에서는 좌표를 가지고 모든 값들을 이렇게 연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목명이 위로 올라갔어. 이게 위로 올라갔어. 처음에 내가 DD를 수식을 작성을 할 때는 이게 요런 상태였는데 내가 우째우째 하다가 보니까 요런 식으로 올라가 버렸다 이거지.
이러면 DD가 에러가 납니다. 값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놈은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걸 전체를 추가를 하고 전체 이제 추가하고 난 다음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뭘 하냐면 요것도 요걸 그룹으로 또 막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신규로 해가지고 phgc로 또 저장을 합니다. 그럼 ph 저장이 됐죠? 그럼 혹시나 내가 이걸 까먹었어. 까먹게 되면 이걸 다시 불러오면 돼요. 불러오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걸 순서를 이미지로 이렇게 흐트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흐트러 봐요. 자, 막 흐트렀다 이거지. 그 상태에서 요걸 불러오게 되면 자, 왼쪽에 종목 코드, 종목명, 현재가, 매도가 똑같이 불러오죠. PHGC라고 하는 그 그룹에다가 요걸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걸 깨먹었다라고 한다면 저장해 놓은 폴더를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세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엑셀로 보냅니다. 엑셀로 보낼 때 여기까지는 엑셀을 이제 임시 파일이 열리면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엑셀 버전마다 틀리고 엑셀 세팅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딱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요거만큼은 뭘 해야 되냐면 만약에 데이터를 못 불러온다고 한다면 요거는 키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아직은 우리 방부는 네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뭐 네 분은 개별로 제가 지금 원격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이게 저도 이제 한두 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원격으로 봐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막 더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 채널에 한 1000명, 2000명의 이제 구독자가 된다고 쳐. 그럼 그분들을 제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느냐? 지원 못 해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몇 분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저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넘어서게 된다고 혹시나 넘어서게 된다면 그거는 누구한테 키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이게 안 불러와진다. 이 값이 이렇게 바뀌어야죠. DD가 이제 연동이 되게 되면 이 값을 불러와 가지고 이렇게 뿌려줘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키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DD 파일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미리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만들어 놓은 걸 백호기가 그렇다. 이것도 일관성을 위해서 PHGC. 아니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 이름 알죠. 이게 백후기 이름보다는 저는 이제 PHGC라는 게 제 필명으로 이름을 좀 날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DD가 그 DD 파일은 사전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중급 이상의 어떤 엑셀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좀 필요해요. 자, 이제 이미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그 양식입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이제 불러오면 돼요. 자, 이제 불러오게 되면 지금 보안 경고가 뜨는데 이 보안 경고 이게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보안 경고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엑셀 버전이 또 틀리네요. 결국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게 판가름 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자동 업데이트 요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걸 불러올 수 있고 못 불러올 수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셀 버전에 따라서 엑셀 버전 그 다음에 엑셀 양식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지금 보안 경고 링크의 자동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매번마다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메뉴각에 메시지가 안 뜨게끔 만드는 겁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이제 네 하고 다시 빠져나옵니다. 다시 이제 그 문서를 열어주는 거예요. 한번 열게 되면 이제 여기 최근 문서가 뜨죠? 그럼 최근 문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아까 에러 메시지, 안내 메시지 떴던 거 이제 안 뜨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걸 DD를 사용을 할 때, 예, 뭐가 있냐면, 사실은 요 위에 게 필요가 없어요. 요 위에 게. 요게 리본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요걸 이제 리본이라고 합니다. 리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날려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날리느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여기 보면 리본 메뉴 최소화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러면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창만 딱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은 다 끝났는데, 우리 지금 피도님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4대예요. 모니터가 그래서 좌측 하단에 HA60, HA60이 떠 있고,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여기에는 HA300, 300이 떠 있고, 그 다음에 3번이 이렇게 호가창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호가창은 제가 이제 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우측 상단 모니터에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하기 위한 이렇게 화면들이 들어와 있어요. 희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거까지 이제, 이건 뭐야? 이게 없던 창이 들어왔는데, 얘는 잠깐 내릴게요. 이 지금, H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딱 한 종목만 봐야 됩니다. 나스닥 하다가 골드 하다가 오일 하다가 그게 안 돼요. HA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희도님께서 이제 또 매매하시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희도님께서 매매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띄워놓고 보시다가 이제 만약에 나스닥을 이렇게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살짝 내려놓고 지금 희도님 그 하여튼 버전이 좀 문제가 돼서 이게 쭉 깔려야 되는데 깔리지 못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윈도우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쪽에 창들이 쭉 못 깔리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깔아놓고 그러면 이제 DD를 어딘가에 놓아야 되는데 DD를 지금 놓을 구석이 없잖아요. 놓을 구석이. 그러면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이 메인 창을 줄이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메인 창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메인 창을 줄이려고 하면 제가 뭐 잠시 후에 하겠지만 여기에 1번에 이제 희도님 같은 경우는 저걸 2개를 다 해요. 선물도 하시고 주식도 하시고. 그래서 1번 호가창에 1번 메인 화면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주식창하고 선물창하고 선물장고, 주식장고, 그 다음에 지표 이런 것들을 1번에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줄이질 못해요. 이걸 줄이게 되면 이렇게 줄여버리게 되면 뭘 하냐? 그 호가창을 못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중에서는 이게 안 보여드리는데 여기 1번에는 지금 뭐 이렇게 1번 가상화면 1번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자 선물 그 다음에 주식 이게 지금 공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찢어가지고 가상화면 1번에는 선물을 집어넣고 가상화면 2번에다가 주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선물 매매하실 때는 1번 클릭, 주식 매매할 때는 2번 클릭을 해서
매매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요 창을 요만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메인 창을. 그럼 요만큼 줄이고 나면 여기에다가 DD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번에 요게 좀 내려와서 눈에 좀 가시거리인데 다시 올려놓고요. 그러면 요 놈을 이제 내리면 됩니다. 요걸 이렇게 쭉 내리면 되고요. 그 아까 저기 있는 DD 저 창을 종료를 하면 안 됩니다. 종료를 하게 되면 링크가 그러니까 키움 서버하고 내 PC하고의 링크가 끊어져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료를 하면 안 되고 DD를 쓰는 동안에는 계속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창을 이렇게 줄여서 얼마큼을 줄이냐면 요놈만 볼 수 있을 정도만 딱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지금 여기 요 수식 입력줄 있잖아요. 사실은 요것도 불필요하죠. 그러면 보기 창을 키우고 보기에서 수식 입력줄 필요 없습니다. 수식 입력줄 날려버리고 그러면 이제 창이 이제 최소화가 된 거예요. 최소화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만 항생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항생, 그 다음에 나스닥 할 때는 나스닥. 여기에다가 뭐 이제 그 유효성 메뉴를 써가지고 이게 뭐 나스닥 찍고 항생 찍고 도 이제 해봤는데 바로바로 이게 옮기기에는 이게 유효성 검사로 해가지고 메뉴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종목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여기도 추가를 하시면 돼요. 추가를 하시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메인 창은 이렇게 줄이면 되죠. 줄이게 되면 DD 값을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 좌측에 요 메인 창 좌측에 HA60, 그 다음에 HA60 위에 HA300, HA300 오른쪽에 일봉 120분봉, 60분봉, 또 제일 중요하게 보는 3분봉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모니터 4개에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이게 주식을 하든 선물을 하든 주식을 한다면 모니터가 더 필요해요. 4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모니터가 몇 개가 필요하냐? 4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히로님께서 이걸 이제 그 모니터 4개, 이 PC 한 대를 매매 전용으로 PC를 쓰시기 때문에 여기에 뭘 안 집어넣냐면 뭐 유튜브, 그 다음에 SNS 까똑이죠. 까똑, 밴드 이런 걸 갖다 여기 안 실어서 그나마 모니터 4개를 쓸 수 있는 거지. 만약 PC가 이제 한 대밖에 없는데 그걸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모니터 한 대를 뭘로 또 배정을 해야 되냐면 그런 SNS나 뭐 유튜브 같은 걸로 또 한 대를 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3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3대밖에 안 되면 또 어거지로 뭔가를 또 맞춰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선물 매매를 위해서는 최소한 모니터가 몇 대가 필요하다? 4대가 필요하다. 최소한. 그리고 조금 여유롭게 사용하고 싶으면 6대를 맞추시면 되고요. 저는 모니터가 12대인데 12대도 사실 모니터가 좀 모자라요. 왜냐면 이제 방송도 해야 되고 또 유튜브도 봐야 되고 또 여타한 어떤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차트를 띄워놓고 매매하는 데는 모니터 6개로 합니다. 6개로. 모니터 6개를 통해 가지고 월, 주, 일, 240, 120, 60, 30, 15, 그 다음에 3분 추세 차트, 그 다음에 3분 분 차트 이걸 놓고 그 다음에 360 이렇게 해서 6개에다가 이제 그 나스닥을 다 띄워놓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저도 이제 매매를 해야 되니까 호가장 띄우고 각종 정보들을 띄우다 보면 저도 모니터 개수가 모자라요. 예, 모자라는데 그건 이제 이게 이제 공간적인 어떤 제약사항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금전적인 문제는 이게 제약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 한 대 뭐 한 20만 원이면 사니까 그리고 PC도 뭐 한 1, 200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공간적인 문제가 이제 더 많은 어떤 제약사항을 유발하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니터는 몇 대가 필요하다? 최소한 4대는 있어야 된다, 모니터가. 이렇게 이제 세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에 DD 값들이 이제 쭉쭉 바뀝니다. 예, 바뀌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항목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 장중 강의 DD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장중 강의가 있어요. 동영상. 그걸 보시면 DD는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의 수식하고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엑셀의 어떤 실력 등급이랄까? 그 정도는 실력은 적어도 엑셀 중급 이상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겠죠.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이게 최소한의 데이터만 보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조금 더 파워풀하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변에 엑셀을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좀 요청을 하셔서 만드시면 돼요. 또 이게 난 진짜 이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이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건 좀 각오를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안 하면 무조건 강퇴거든. 그러니까 공부방에 들어오시려면 좀 뭔가 각오를 하시고 들어오셔야지 그냥 이게 DD가 필요하니까 나 공부방 좀 들어가서 DD 받아올래. 물론 DD 드립니다. 드리는데 오래 가지 못할 거라 이거지. 강퇴시켜 버릴 거니까. 열심히만 한다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DD를 불러와 가지고 링크를 걸어서 각종 이제 값들이 계산되는 걸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이 동영상에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궁금한 사항이 간단한 답이라고 한다면 이게 장중에 이제 답을 드리고 아니면 댓글로 드리고 조금 이게 비중이 있는 질문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장중 강의를 통해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DDE에 연결하는 방법, DD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장중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